대중 견제를 위해 출범한 안보 동맹 오커스가 심상치 않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맺은 3자 안보 파트너십으로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군사 동맹인데요. 오커스의 관할 범위는 기존의 통상적인 국방과 외교 정책의 협력은 물론이며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장거리 공격, 실시간 네트워크 수중 등 국방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공유 역시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입니다. 오커스의 출범 이유에 대해 삼국 정상은 21세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인도태평양 번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연합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예상대로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프랑스와 유럽연합도 이번 발표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미국의 등을 돌렸는데요. 특히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프랑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오커스 결성에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호주 정부는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그룹에서 디젤 잠수함 12척을 공급받기로 한 초대형 계약을 일시에 파기해버렸습니다. 나발 측이 지불받기로 한 금액은 무려 우리 돈 약 77조에 달해 세기의 계약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분한 장입을 의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트럼프의 행보를 연상시킨다고 직설을 날렸고 돈하고 마음이 쓰리며 이는 우방간에 할 짓이 아니다라며 감정적인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호주에 대해서도 이런 야만적이고 일방적이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은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짓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편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이 좌절되며 격분한 프랑스 측은 우리나라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국방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17일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약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주의 핵잠수함 수주 계약 폐기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레 디퐁 주한 프랑스 대사관 국방무관도 동석한 해당 간담회에서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한국과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이어서 핵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이라고 설명하며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 한국은 해당 기술을 위해서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르포르 대사는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프랑스식 해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을 직접 재처리할 순 없으나 협정이 지정한 대로 프랑스와 영국의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관련 거래 의향을 타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 잠수함 관련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면서 이번 호주에 대한 지원은 많은 측면에서 미국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고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못 박았으며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기존 방침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관련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할 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프랑스가 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률 20% 이하의 저농축 해결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해결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용이성이 있으며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지원을 바탕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 브라질은 원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해결류를 농축률 20%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원잠 건조에 따른 국제사회의 논란을 피해간 사례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는데요. 국내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정치적 문제와 기밀 유지 차원에서 장점이 있으나 원자력 잠수함이 우리에게 미개발, 미경험의 영역인 만큼 개발 기간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용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랑스의 제안이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한편 이 소식에 최근 잠수함 건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만이 떠들썩한데요. 대만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잠수함은 독일 계통 아닌가? 프랑스는 이렇게 상도덕이 없나? 한국의 고속철도 프랑스의 고속철 기술을 이전받은 거야. 우리에겐 일본이 있지만 일본도 핵잠수함이 없어서 쓸모가 없네. 한국은 호주와 달리 조선 대국인데 프랑스가 필요한가? 한국은 자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고 완전한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어. 게다가 SLBM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한국 자체가 조선 대국인데 왜 프랑스가 필요할까? 핵잠수함은 국방 예산을 폭발시킬 뿐이야. 핵잠수함 몇 척만 있으면 다른 곳에 소요될 많은 군사 예산을 아낄 수 있어. 한국은 핵 추진 항모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어쩌면 민족 정서인지도 모르겠어. 한국은 이미 핵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작은 나라인데도 기술회사가 그렇게 많고 문화도 왕성하고 국민들은 국제화돼서 인종차별이 없어. 프랑스는 왜 대만을 찾지 않는 걸까? 지금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대만을 찾아서 뭐 하겠어? 올해 한국의 국방계획에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건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것은 한국과 프랑스 서로에게 좋은 딜이 될 수 있어. 미국에만 의존하는 건 좋지 않아.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일본을 압도할 수 있어. 그러면 일본도 가만 있지 않겠지? 한국이 가진 국제 환경이 너무 부럽다. 대만은 충분한 산업 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 협력이 너무 부족하다. 솔직히 말하면 대만 군수산업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이건 그리 간단히 해결될 수 없고 산업 전반에 걸친 완전한 시스템과 기초 응용 능력이 필요해. 대만은 잠수함 껍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합금 재료를 연구하는 것만 해도 수십 년은 필요할 거야. 프랑스가 어지간히 급한가 보네. 지금 프랑스에서 잠수함을 사면 할인받을 수 있나? 현재로서는 프랑스의 핵잠수함에 관심 있는 고객은 한국뿐이다. 대만은 우선 중형 재래식 잠수함부터 건조해야 한다.